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모두 광주 전남에 공을 들이는 지금은 지역 발전을 이끌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정작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반목과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달여 만에 또 광주를 방문합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잇따라 광주를 찾는 등 호남 끌어안기 행보가 계속됩니다. 한평의 초등학생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어린이집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 속에 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고 어린이집은 휴원이 결정됐습니다. 헬로윈데이를 맞아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지만 대부분 업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그 어느 때보다 지역 발전을 이끌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텃밭인 광주 전남에 공을 들이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마저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작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반목과 갈등을 풀지 못하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출신의 총리에다 집권 여당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 역시 광주 전남의 현안을 챙기고 나섰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18명도 민주당 원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물론 광주형 일자리와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어느 때보다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 전남을 찾아서 지역의 예산과 현안을 챙기겠다며 호남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호남 광주에 대해서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고 저희들이 훨씬 더 노력해야 할 지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어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호남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됐고 광주 전남은 미래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도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근 화두가 된 광주 전남 통합 문제에다 갈등의 숙주가 돼버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직접 만나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야 하지만 짧은 회동조차 거부하면서 시도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과 관련한 전략도 광주 전남이 제 갈 길을 가는 형국입니다. 지금은 예산이 성립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지역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더욱 시장과 도지사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의 산실인 광주 전남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보내고 있는 사이에 대구 경북권과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청권은 미래청사진을 제시하며 하나로 뭉칠 큰 그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 광주를 방문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학생 독립운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하는 김 위원장은 기념식에 앞서 5개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지난 8월 5.18 국립묘지를 찾은 김 위원장은 폄훼 논란에 사과하고 무릎을 꿇은 바 있어 이번 방문에서 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이 광주를 찾아 예산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중대한 잘못으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당헌 취지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이 무공천 당헌을 개정하는 당원 투표를 마무리했는데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당원 투표는 마무리가 됐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결과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당원 개정 쪽으로 무게가 실릴까요? 예, 당원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이제 헌법과 같은 규정을 하는데요. 네. 어제 투표가 완료가 됐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최고위 보고 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예상을 종합을 해보면 약 70% 이상의 득표율로 당원 개정이 아마 찬성표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야당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3차 가해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발행한 그 정치적 의혹이 부도를 맞았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특히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당대표로서 그 세웠던 원칙을 이낙연 대표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강렬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당원 개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한 3가지 키워드 정도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진 당원 그 전당원 투표와 관련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는 단어가 이제 삽입이 됐었는데요. 그만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기조조직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는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청장이 지금 현재 여당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조직이 관리하는 기조조직이 따로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 같은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안 내버리면 이 선거 기조조직은 절반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대선에서 어려운 상황이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야당과의 협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6개월의 짧은 당대표 생활에서 성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이 무공천 관련 당원이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요. 뭐 단서 조항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예, 무공천과 관련된 지금 당원의 규정은 중대한 이 사유로 발생을 한 그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그 모양새가 유력합니다. 단 전당원의 투표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공천의 근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양날의 검이 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와 협치를 생각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이번 그 다음 공천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렬한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를 해서 공천을 하라라고 요구를 해버리면은 당에서는 거부하는 모양새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원 개정이 당에 대한 신뢰로 직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번 결정이 이후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라는 얘기인데 당에서 그 책임 있는 자세라는 게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당 내부 구성원, 선거 입지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가 있고 당 밖에서 당을 열렬히 지지를 해주는 지지층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잘못이 있다 그래서 선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 굉장한 반발을 일으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당 밖에 있는 지지층에 좀 균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무공천 원칙을 깨트린다고 하니까 한국 여성에 전화해서 서울시장 피해자를 두둔하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당 입장에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또 정의당이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 사실 정의당 내부 사정이 좀 재밌습니다. 그 심상정 대표가 이끌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과의 밀어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당 대표가 김종철 대표로 바뀌었고 특히 그 당내 그 스피커로서 유호정 젊은 의원이 굉장히 이제 총대를 메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민주당과의 이렇게 그 협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내 그 현실적인 그 문제는 정의당 없이 대선에서 이긴 적이 있었냐? 지난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큰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는 공천을 실시하면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무공천 당원 개정 이슈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종일 가을비가 내렸죠. 아직까지도 날은 흐린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비는 내리지 않더라도 흐린 날씨는 지속되겠습니다. 날이 흐린 데다가 기온도 낮아지면서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담양의 가시거리는 30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곡성과 구례에서는 50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고 있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날은 맑아지더라도 찬바람이 남하하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종일 비가 내렸던 어제보다는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낮아지겠고 한낮 기온 12도로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4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평에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자세한 소식 김양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평 일가족 3명은 40살 A씨와 초등학교 1학년인 딸, 5살 난 아들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경기도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경기도 평택시 14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확진자 중 어머니는 26일부터 발열, 기침 등 전조 증상이 발현됐고 자녀들은 30일 밤부터 비슷한 증세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3명과 접촉한 925명에 대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했는데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전남 189번째 확진자로 분류된 7살 B양은 전남 186번째 확진자인 A씨의 조카로 A씨의 아들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한평 검사 대상자 92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84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8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가 다녔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한평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2주 동안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방문한 시설에 대해서는 여각조사와 상관없이 즉시 폐쇄하고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확진자가 나온 한평 초등학교 1학년 학급은 2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교생에 대해서도 일주일 동안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평 지역 모든 초중학교도 11월 2일 하루 동안 원격 수업을 합니다. 11월 2일 월요일 하루 동안 원격 수업을 실시하며 학교장 회의를 열어 지역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원격 수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 일가족 3명에 이어 추가 확진자가 또 발생하면서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18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이나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고려인 모임을 연 50대 클럽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 단독은 지난 7월 광주 모클럽에서 50명이 넘는 내외국인에게 술과 안주를 팔고 춤출 장소를 제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58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행정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고도 매출을 위해 파티를 계획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헬로윈데이를 맞아 젊은 층이 밀집한 유흥시설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유흥주점과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헬로윈데이 대비 점검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대기실 거리 두기를 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없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서구 상무지구와 동구 구시청, 대인동 주변 등 젊은 층이 밀집한 지역 유흥업소 359개소를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의료계 집단 반발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의회가 의대 유치를 위한 조례안을 의결했는데요. 박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의회가 동북권 의대 유치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전 임시회에서 2개의 조례가 올라와 하나로 통합한 수정 조례안이 의결된 겁니다. 명칭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북권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례로 지지부진한 의과대학 유치 지원에 힘을 실게 됐습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 운영에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확정 때까지 효력을 갖도록 했습니다. 순천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고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과 그다음에 순천대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순천대 의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대학교도 조례 통과를 반기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 관련 기관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순천대학교는 다음 달 5일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의원들은 물론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순천시의회 의대 유치 조례를 시작으로 전남 동북권 6개 시군의회에 추가 조례 제정 여부도 앞으로 관심 사항입니다.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동부의 그 다른 시군들에서도 유치 추진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계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전남권 의대 유치에 첫 조례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와 경제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가 급증했죠. 이른바 감정노동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은 코로나19로 업무가 급증했지만 열악한 임금이나 처우는 그대로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은행 콜센터. 상담사들은 마스크와 헤드셋을 낀 채 하루에도 100여 통의 상담 전화와 씨름합니다. 대전에만 해당 은행 콜센터 3곳에서 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콜센터 상담 전화도 폭주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출 업무라든지 비대면 업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전보다 한 30% 이상 늘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급여 인상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재팀이 입수한 업무 실적표에는 혹독한 근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휴식 시간이 0, 단 1분도 없는 상담사가 많고 식사 시간과 자리를 뜬 이석 시간까지 체크당합니다.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상담사들은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수면장애는 흔하게 있는 거고요. 방광염이 아주 가장 흔하게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여성 질환도 굉장히 많아요. 금종이라든지 대전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인력 충원 등을 원청인 은행 측에 요구하고 나섰지만 직고용한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재작년부터 콜센터 상담사와 같은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예방 조치 등을 담은 법령이 시행됐지만 비대면 시대가 불러온 또 다른 노동의 그늘은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지역 축제들이 취소가 됐죠. 올해 2회째를 맞는 해남 미남 축제는 땅끝에서 난 농수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전국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걸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부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김전과 떡갈비를 구워내고 낙지는 고구마와 함께 새콤하게 무쳐냅니다. 김을 말아 튀긴 새우, 황칠 된장으로 끓인 배추 된장국 등 해남 14개 읍면에서 난 대표 재료들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먹거리 축제인 해남 미남 축제를 앞두고 축제장을 차리는 대신 응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현장에 도시락을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도시락은 해남군에 있는 식사계 면의 특산물을 모아서 담은 해남 한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해남에서 나는 특산물을 다 맛보실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10월 말부터 한 달만 생산되는 곱창김을 된장에 풀어 끓여내 국제 음식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해우탕도 포함된 미남 도시락.
축제 기간인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강진의료원 등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모두 2,020개로 취약계층에도 배달됩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진과 봉사단체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우리 해남에서 나온 농산으로 만든 도시락을 드시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 축제로 열리는 올해 해남 미남축제는 유명 셰프가 참여하는 온라인 푸드쇼와 랜선 미식여행 등을 축제 누리집을 통해 선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자신의 소설을 젊은 세대가 많이 본다는 얘기에 가슴이 벅찼다고 말했습니다. 한 작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 문학 페스티벌 특별 인터뷰에서 젊은 세대가 광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설을 구상했는데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소년이 온다를 많이 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스티벌 참여 작가들은 폐막식에서 5.18 민주화 운동처럼 연대의 마음으로 많은 아시아 민중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뭘 쓰고 있었는지.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광주시는 지역 관광업체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기간을 10월까지로 계획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됐고 현재 국내 여행 성수기인 점을 고려해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관광업체들은 관광객 유치 시 인원 규모에 따라 교통비와 숙박비,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치를 직접 구매하고 맛도 볼 수 있는 직영 판매장이 광주 김치타운 내에 들어섰습니다. 카페 형태로 구성된 이 공간은 커피나 디저트 메뉴도 제공해 관람객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된장과 고추장, 젓갈 등 김치 재료도 함께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행, 나들이를 하면서 쓴 돈에 대해 30%까지 환급해주는 여행 소비 쿠폰 제도가 시행됩니다. 여행사가 마련한 여행 상품은 최대 9만 원까지 투어비스라는 누리집에 올라온 상품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전국의 테마 여행지 1,500곳에서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한, 농협, 현대카드 중 하나로 결제하면 최대 3만 원 안에서 결제한 돈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테마 여행지는 웰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광주 시립 발레단이 5.18 특별 창작 발레 공연 5월 바람을 준비 중입니다. 80년 5월 조선대학교 무용과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외부로부터 불었던 억압의 바람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던 시민들의 바람을 표현했는데요. 11월 3일부터 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전석 만원입니다. 매일 오후 5시 광주 공연마루에서 열리는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이 11월에도 이어집니다. 11월 첫 공연은 판소리 예술단 소리화의 한국무용 소고춤 신청가가 준비돼 있고요. 판소리, 퓨전 난타 등이 모레 이어집니다. 19일에는 춘향가를 변학도 관점에서 재해석한 기획공연 변사또 생일잔치를 28일에는 김덕수 앙상블 신화위의 특별 공연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제는 종일 가을비가 내렸는데요. 아직까지도 날은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비는 내리지 않더라도 오전 중에 흐린 날씨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어제 계속해서 비가 내린 데다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습니다. 광주 광산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10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장성에서도 가시거리 3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 간격을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하늘이 흐린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날이 맑아질 전망입니다. 날은 맑아지더라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급격히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종일 비가 내렸던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점차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화요일인 내일 아침 기온 7도 안팎까지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아침 기온은 4도 안팎 보이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1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9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기온 17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 오전까지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독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